대장동 개발 17년 그때마다 등장하는 그 이름, 그때마다 등장하는 그 이름, 노래 가사에 붙여도 들만한 그 이름. 저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요, 남욱이라는 이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고,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3인방이라고 한다면 어제 용산경찰서에 출두한 김만배,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실루엣으로 표현한 남욱 변호사, 그의 부인인 정신혜 전 MBC 기자, 이 두 사람은 저희가 실루엣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했던 유동규, 이 세 사람 핵심 3인방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핵심 3인방의 동태를 중심으로 이 관전 포인트를 삼으셔야 이 사건과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과 등장 회사들의 그 쓰나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좀 푸근하게 가지시고요. 사건이 매일같이 터져서 나오니까 1면, 3면, 4면 오면 신문을 보면 쭉 뭐 도배질 하다시피 그때마다 새로운 금액, 새로운 회사, 새로운 인물, 뭐 새로운 이 관계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여기서 김이 나올 지경인데요. 그런 거 너무나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보시되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만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11시 김건희 씨와 함께 하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저희 제작진과 함께 저희들이 대신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는 그 요점만, 핵심 인물만. 이제 오늘은 개발 17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 밑에 대장동 개발 역사가 17년 됐습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그 이름 남욱. 이번 일을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이 남욱이라는 이분이 참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8살 남욱, 부인은 MBC 기자 정신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한겨레 신문. 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이 대장동이 개발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17년 전인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그때는 토지주택공사가 이제 시작을 하겠다 해서 128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40만 평 부지의 전원주택용 택지 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공개발이었는데요. 그랬다가 이게 우여곡절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는 공공개발, 그랬다가 아니야, 너무 어려워, 민간개발로 넘어가. 그랬다가 다시 공공개발, 그랬다가 다시 민간개발, 그랬다가 이재명 시장 때 민간과 공공을 50 반반씩 섞은 민관개발, 이렇게 된 겁니다. 공공, 민간, 공공, 민간 반반씩. 5번. 전 대표님 맞죠? 5번이나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공공 했다가 나가리, 죄송합니다. 실패. 공공 안 돼. 민간 안 돼. 다시 공공 안 돼. 민간 안 돼.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50%, 공공 50%.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그 70% 이상이 다 민간업자들 입속으로 다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남욱이라는 그 남욱 변호사 이름이 이제 그때마다 등장하는 이름인데, 남욱 변호사의 이름이 등장한 건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12년 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가 2009년. 그러니까 제가 지금 5단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을 하면은 이 남욱 변호사 같은 민간업자가 돈을 벌 수가 없지요. 민간개발을 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온갖 로비를 해서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고, 정치인들, 고위공직자 동원해서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고 민간개발을 하게 하려면 거기에 눈독 들이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이 남욱 변호사 같은 사람을 로비스트로 써가지고 남욱 변호사한테 돈을 줘서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고 민간개발을 하게. 이제 그래서 그런 사건이 그때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쇠고랑 찬 사람들도 많고, 남욱 변호사도 처음에는 쇠고랑을 찼었습니다. 구속됐었는데 1심, 2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아가지고 다시 석방이 됐는데, 그 당시에 2009년 11월, 12월 2달 동안에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일면 톱입니다. 남욱 씨하고 그 다음에 정영학이라는 회계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땅을 사들입니다. 쭉쭉 땅을 사들입니다. 무려 29만 제곱미터. 한 10만 평쯤을 사들이는 겁니다. 10만 평쯤. 29만 제곱미터. 토지 계약 건수로 154건. 2달 동안에. 토지 계약만 154건. 2달 동안에 154건 토지 계약을 하려면은 하루에 일요일 날 빼고 토요일 날 빼고, 아니 일요일 토요일까지 포함한다고 그래도 하루에 2건 정도, 어느 날은 3건 4건씩 토지 계약을 하는 겁니다. 토지 계약이 들어간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물론 주변에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했겠죠. 계약금만 1,200억. 토지 거래, 부동산 거래는 대개 계약금을 실거래가의 10분의 1을 계약금으로 내걸죠. 그러면 계약금만 1,200억이라고 하면 곱하기 10 하면 1조 2천억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부터 남욱 변호사의 혁혁한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랬다가 지금 말씀드린 2009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그로부터 6년 뒤인 2015년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만배 씨하고 손을 잡고 대장동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을 해가지고 대박을 친 겁니다.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그 다음에 화천대유. 그래서 핵심 3인방 남욱, 김만배, 이 핵심 3인방 세 사람 중에 2사람이 2015년에 화려하게 손을 잡고 이제 대박을 7천억, 8천억, 9천억. 3인방 중에 한 사람 남았다고 그랬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저기죠, 기획본부장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등장하느냐. 스토리가 너무 길어서 이 얘기가 정말 대하소설을 써도 한 12권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서강대학교 법대를 나왔는데, 서강대 법대 1년 후배 정민용 47살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제가 아는 후배 정민용 변호사가 있는데 부동산에 관해서 얘처럼 일 잘하는 내가 처음 봤어요. 얘 정말 일 잘해요. 그래서 4급 행정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사업자 심사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시행사들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심사하는 데 전문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정민용 변호사가 올해 1월 달인가요? 사표를 내고 이제 성남도시개발을 공사를 관뒀는데, 알고 보니 판교 근처에 부동산 회사를 하나 떡 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동산 이름이 유원홀딩스. 그래서 지금 바른 쪽에 보시는 저 유원홀딩스, 저게 뭐지? 저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지? 자기 그 회사 대표 이름은 정민용인데, 알고 봤더니 유원의 유자가 유동규의 유자입니다. 그리고 원은 보스, 첫 번째, 우리의 첫 번째 사랑. 그래서 유원,
저게요. 아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얘기는 정민용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저 유언이라는 말은 유동규 씨를 가리키는 말이다. 유동규 씨의 유자에다가 최고 보스라는 원, 으뜸 원. 그래서 유원이다. 유원 홀딩스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규 씨는 이재명 삼국지에 비유할 때 이재명의 장비다. 유비 관우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비처럼 저돌적으로 돌파력을 갖고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장비라고 불렸던 사람이 유동규고, 저 유동규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은 이제 자기는 뭐 민간인 신분이다. 나는 이제 공직자 아니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판교 근처에 부동산 개발 회사를 차려서 유원홀딩스라는 게 있는데, 그 유원홀딩스의 법률상인 대표는 정민용이라는 서강대 법대 출신인 47살 먹은 그 원래 유동규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인데, 정민용의 서강대 법대 1년 선배가 누군가? 바로 남욱 변호사.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정민용을 유동규한테 소개를 하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한테는 유동규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유동규가 시장직, 성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간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획본부장을 하면서 동시에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참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신임을 했으면 본부장을 사장까지 시켰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 지사가 된 다음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줬습니다. 그 누군가요? 맛 칼럼니스트 왜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시켜주려다가 그 난리를 치고 결국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유동규 씨를 앉혀줬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사의 장비, 그 뭐 도원 결의를 맺었던 그 도원 삼형제, 그만큼 끈끈한 관계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톱이 이재명 지사다. 그러면 그 밑에 유동규가 있었고, 유동규 씨 밑에는 또 누가 얽히고 설키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잊으시고요. 여기까지만. 전체주의의 그림자가